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저희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장이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여러분을 완전한 앵글러로 만들어 드릴 마지막 여정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 정말 낚시를 관통하는 명언이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바다의 리듬, 즉 물때를 잃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배운 게 그냥 캐스팅하는 법, 채비 묶는 법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었죠. 고요한 새벽바다 앞에서 오롯이 낚싯대 끝에 집중하며 얻는 그 평온함, 바로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고요. 또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법,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진짜 앵글러로 성장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그 성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다의 언어인 물때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낚시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극과 극은 안 좋다는 거예요. 사리떼는 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니까 우리가 쓰는 1g짜리 가벼운 지그헤드가 바닥을 찢기는커녕 저기 태평양까지 떠내려갈 기세예요. 낚시가 아예 안 되죠. 반대로 조금때는요. 물이 아예 흐르질 않아요. 꼭 활기 없는 어항 같달까요? 이러면 물고기들도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물에서 5물 사이, 그리고 10물에서 12물 사이. 물살의 세기가 우리가 채비를 다루기에 딱 좋고 물고기들 활성도도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막 낚시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다른 날은 다 잊고 무조건 이 날짜에 맞춰서 낚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그럼 그 황금 물때 안에서도 정확히 언제를 노려야 할까요? 바로 물의 흐름이 딱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빠졌던 간조에서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처음 2시간, 그리고 물이 가득 찼던 만조에서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이 두 타임이 바로 볼락들의 공식적인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알람 맞춰두세요. 그런데 겨울 낚시에는 또 다른 복병이 있죠. 바로 얼굴을 때리는 매서운 북서풍입니다.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요. 가벼운 채비는 정말 한 1m? 날아가다 그냥 발 앞에 툭 떨어져요. 이럴 때 정말 낚싯대 던져버리고 집에 가고 싶어지죠. 포기하긴 이릅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딱 켜고 내가 설 자리 뒷뒤, 그러니까 북서쪽에 높은 산이나 큰 건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바람을 막아주는 처녀의 요새, 바람 뒷볼 포인트입니다. 이런 작은 전략 하나가 꽝치고 집에 갈 걸 만쿨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힘들게 잡은 귀한 볼락. 이제 그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낚시의 즐거움은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먹는 즐거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고의 맛은요, 횟집 주방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낚시터에서 결정됩니다. 이 심해라는 과정이 생선 비린내를 싹 없애고 살의 식감을 최고로 만드는 핵심 비결이에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잡자마자 직사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피를 완벽하게 빼주고, 그리고 얼음에서 녹은 민물이 살에 직접 닿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요리 시간입니다. 볼락 소금구이의 핵심은 2가지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뿌리는 굵은 소금, 그리고 튀기듯이 굽는 겁니다. 소금을 넉넉히 뿌려서 30분 정도 두면요, 살 속의 잡스러운 수분은 쫙 빠지면서 살이 아주 탱글탱글해지고 특유의 단맛이 폭발적으로 응축됩니다. 그리고 기름 넉넉히 두른 팬에서 지느러미가 과자처럼 파삭하고 부서질 때까지 구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젓가락으로 구이를 딱 가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 뽀얀 속살.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으면서 느껴지는 그 담백하고 달콤한 맛. 그리고 이어서 입안에서 바사삭 하고 부서지는 그 고소한 지느러미 튀김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추한 겨울밤에 덜덜 떨면서 바다로 나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즐거운 미식의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는 좀 진지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낚시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 바로 장비와의 약속,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앵글러의 의무입니다. 일주일,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바다 낚시 다녀와서 세척 없이 그냥 창고에 던져둔 50만 원짜리 릴의 평균 수명입니다. 바닷물의 소금기는요, 금속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정말 딱 일주일이면 여러분의 소중한 장비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릴을 씻을 때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단계.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릴에 물을 대기 전에 무조건 예외 없이 드랙을 꽉 잠그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릴의 드랙이라는 게 그냥 줄만 풀어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이걸 꽉 잠그면 내부의 고무 패킹들이 쫙 압착되면서 완벽한 방수막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열어두고 물을 뿌린다? 그건요, 여러분. 자동차 보닛 열고 엔진에다가 대고 호스로 물을 쏘는 거랑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드랙 푼 채로 씻기. 둘째, 내부의 구리스를 녹여버리는 뜨거운 물 사용하기. 셋째, 수압으로 소금물을 기어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고압 분사기 사용하기. 약한 수압의 찬물로 드랙을 꽉 잠근 상태에서 그냥 흘려보내듯이 씻어내는 게 정답입니다. 낚싯대는 릴에 비하면 관리가 훨씬 간단해요. 가장 약한 부분인 금속 가이드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쓴 칫솔 같은 걸로 가이드 구석구석, 특히 소금 결정이 잘 끼는 저 맨 끝에 탑 가이드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절대 케이스에 넣어서 말리지 말고 꼭 완전히 펼친 상태로 말려주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저희 마스터 클래스의 모든 공식적인 과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다를 읽는 지혜, 최고의 맛을 내는 기술, 그리고 장비를 동반자처럼 아끼는 마음까지 모두 갖추셨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완전한 앵글러가 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직접 바다로 나가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과연 다음엔 어떤 짜릿한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